통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그냥 뜨겁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통일을 준비할지 이렇게 연구하고 또 고민해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통일을 더 우리가 함께 일구어 나갈지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 이후 광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대해 연구하고 또 발표하게 된 강희삭입니다. 네, 저희의 바람대로 통일이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저 마냥 장밋빛 비례만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6월 25일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72년 전 우리 한반도를 강타한 그 비극의 전쟁 이후 우리는 70년이라는 생활 동안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또 너무나 다른 경제, 정치 체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통일이 되었을 경우 정말 다양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텐데요. 네, 넘겨주세요. 저희가 마주하게 될 문제는 첫 번째, 통일 비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통일 비용이란 분열되었던 남북이 하나 되면서 또 두 양 나라의 그런 경제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드는 비용을 말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비용 때문에 우리 많은 남한 사람들이 이 통일을 반대하곤 하죠. 영국의 한 자산운용사 유리존 SLJ가 2018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남북이 통일되었을 때 10년간 지출되는 통일 비율을 산출해냈는데 그 비용이 무려 2,167조 원에 달하였습니다. 이 돈은 저희 대한민국이 1년 동안 생산하는 총 생산량과 맞먹는 그런 엄청난 액수입니다. 다음은 대량 실업 문제입니다. 북한은 현재 폐쇄 경제하에서 특정한 산업 부분만을 그런 우선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불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는데요. 때문에 통일이 된다면 정부는 그런 비효율적인 산업을 이렇게 재편하면서 다시 정상적인 산업 기반을 마련하게 될 텐데 바로 이 과정에서 비교적 불리한 위치에 놓인 그런 북한 주민들은 자연스레 실업자의 그런 신세를 면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남북 양극화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통일을 한 독일 또한 현재까지도 겪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동독과 서독은 통일할 당시 약 6배 정도의 소득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그 불균형을 완전히 해소하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현재 북한의 인구는 252,578만 명에 1인당 국민소득은 137만 원, 즉 매년 벌어들이는 평균 북한 주민들의 돈은 137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한의 3,762만 원에 비해 27분의 1 수준이므로 독일이 통일을 했을 때의 차이보다 훨씬 더 그렇게 큰 격차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통일이 되었을 때 정말 우리는 다양한 그런 문제들에 봉착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정말 산더미와 같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여 더 정말 아름답고 국가가 부강한 그런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에 대해 고민하며 한 가지 방안, 지하 자원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평양이 기름 위에 떠 있다. 이것은 1998년 11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저희 현대그룹의 명예회장 정주영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북한의 평양, 재령, 신의즈 유역, 서안만 등의 지역에 엄청난 양의 석유가 묻혀 있으며 그 양이 무려 1470억 배럴로 전 세계 3위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북한의 희토류, 철, 마그네사이트 등 정말 풍부한 지하자원들이 있으며 그 지하자원들의 가치는 무려 1경 5천조라는 그런 희망적인 주장들이 제기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북한에서는 공식적인 석유 및 지하 자원에 대해서 발표할 때 굉장히 허위로 또 이렇게 부풀려서 발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때문에 이런 모든 자료를 우리가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로 북한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북한의 석유 매장량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국의 지질학자 마이크 레고는 북한의 석유 매장량을 확인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북한에서 직접 조사를 진행하며 이 석유 매장량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였는데요. 그는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사한 내용을 GEO X프로 과학 잡지에 게재하였습니다. 그가 보고한 보고서 북한 석유 탐사와 잠재력에 따르면 북한은 지질학적 특성상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하며 최소 40억에서 50억 배럴 정도의 양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실제로 본 저자가 북한의 대동강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기름과 가스 유망을 직접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외에도 중국 해양 석유 총공사는 2005년 서한만 분지에 약 600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되었다고 발표하였으며 또 북한 대외 경제성 관계자는 북한의 원유 매장량은 약 600억에서 900억 배럴까지 매장되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즉 북한에 얼마만큼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북한에 상당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으며 그것이 정말 우리나라를 능가하고 또 세계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그런 수치라는 것이 바로 학계의 정설입니다. 북한에는 이 석유 말고도 정말 다양한 광물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규모 또한 상상을 초월합니다. 먼저 북한의 금 매장량입니다. 금 매장량은 약 2,000톤으로 전 세계 6위 규모이고 그 잠재 가치는 무려 41조 700억 원에 이릅니다. 또 미래산업 반도체 기술에 아주 필수적인 광물로 히토류가 있는데요. 히토류의 매장량은 2천만 톤에서 4,800만 톤으로 추산되는데 이것은 무려 저 중국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이 매장되어 있는 그런 규모라고 합니다. 또 이것이 최소치로 잡아도 전 세계에서 4위나 되는 그런 엄청난 광물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다양한 지하 광물들의 그 가치는 약 3,795조 원으로 추산이 되는데 이것은 한국의 약 15배 되는 그런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좀 실감나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즉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인 그 삼성의 시가총액이 약 600조 됐는데 쉽게 말해서 북한 땅 밑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업인 삼성이 약 6개 정도 그냥 묻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런 다양한 지하 자원과 광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통일을 되었을 때 정말 더 부강한 나라와 우리 북한 주민들도 모두 가난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굉장히 많은 광산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 10월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에 따르면 북한에는 약 728개의 광산이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은 북한의 남한의 생산광산의 약 2배 정도 되는 그런 규모라고 합니다. 또 다음으로 저희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원유의 현황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석유의 97%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그런 자원 빈국에 속하는 나라이지만 전 세계에서 6위의 원유 정제 기술력으로 석유를 싼 값에 들여와서 그것을 가공해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석유 수출국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해왔습니다. 또 단위 공장별 세계 원유 정제 시설 규모 및 순위를 보시면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 순위의 그런 정제 시설들인데 잘 보시면 우리 눈에 익숙한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원유 정제 시설 순위 6위 중 무려 우리나라의 공장이 3곳이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자원이 많다고는 하기는 어렵지만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런 원유 정제에 있어서 굉장한 이점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렇게 굉장히 많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력 부족, 또 불안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 해외 투자금 유치에 실패하여 석유를 오히려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북한은 기술력은 없지만 엄청난 지하자원과 석유 등이 매장되어 있고, 한국은 지하자원은 매우 부족한 자원 빈곤이나 엄청난 기술력으로 오히려 석유를 가공하여 수출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남한의 높은 기술력이 만나게 되면 엄청난 국가의 이익을 창출하며 또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남북의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풍부한 원유를 대한민국의 높은 기술력으로 개발하여 엄청난 경제 성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요. 특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원유를 5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원유 수입국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즉 우리나라 경제에는 석유가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아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우리나라가 원유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수출하다 보니 국제 유가에 따라서 기름값이 이렇게 엄청나게 출렁이면서 우리 국민들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굉장히 큰 위험을 끼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런 원유의 실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 되어 북한의 그 엄청난 지하 매장량과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만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그 석유를 외국에서 수입하면서 불안정한 그런 물가의 흔들림에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스스로 또 그것을 채취하고 또 스스로 가공하는 그런 엄청난 통일 한국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다음은 이런 지하자원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에는 한국 2배의 규모에 달하는 728개의 광산이 이미 존재하는데요. 이런 시설들을 기반으로 개발을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된다면 우리 처음 이 개발에 필요한 초기 투자금도 굉장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북한 지하자원에 대해 연구해온 북한자원연구소에서 작성한 북한 지하자원 개발 사업 추진 방안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한이 협력하여 북한의 주요 광산에 대해 현대화와 공동 개발을 추진할 경우 남북한에서 연간 9만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3가지 문제, 통일 비용 문제, 또 양극화 문제, 그런 비용의 문제들을 이 지하자원 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찰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석유와 관련된 파생되는 산업들인데요. 먼저는 아스팔트 산업입니다. 이 아스팔트는 석유의 찌꺼기로 이렇게 나오는데 통일이 되게 되면 북한에 굉장히 많은 비포장 도로들이 있잖아요. 그런 비포장 도로들을 이렇게 도로를 깔는데 저 석유에서 채취된 찌꺼기인 아스팔트가 또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음은 식품 용기 등 경공업인데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폴리스티렌 등 경공업에 필요한 다양한 그런 물질들이 나오게 됩니다. 통일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약 8천만에 육박하게 될 텐데 때문에 이런 경공업이 굉장히 유망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의류 산업인데요. 또 우리가 옷을 입혀주고 또 이렇게 그들의 추위를 덮어줘야 할 동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텐데 그런 우리나라의 확대된 내수 시장을 대상으로 이 의류 산업이 굉장히 유망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의류의 원료가 되는 섬유 또한 이 석유의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원료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가의 죄가 될 것임이라. 저는 이 공산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제대로 된 근로의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북한 사람들이 한 달에 받는 월급은 평균 약 4천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북한에서 담배 한 값 5천 원보다도 훨씬 적은 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근로라는 축복, 일이라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먹이고 또 우리의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도구로 일을 주셨는데, 북한에서는 잘못된 주체사상 및 공산주의의 정권 하에서 이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정상적인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의 품삯을 해가 질 때까지 미루고 끊임없이 미루면서 배급 등 북한에 제대로 된 그런 월급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황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었을 때 이런 다양한 지하자원 개발 사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술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그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많은 일자리들을 창출해주고, 그들이 일을 할 때 정말 그에 맞는 정당한 임금을 지불해주면서 남북 간의 양극화를 이렇게 건강한 방법으로 완화해 나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우리 모두가 통일이 되었을 때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그 북한 주민들, 지금까지 너무나 굶주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던 그들을 대상으로 많은 선한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통일을 준비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학술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